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이 의사소통 장애 학생 교육, 그 중에서 이제 언어 발달과 언어 발달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목표는요, 이제 영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아기까지 이런 언어 발달 과정상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 발달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차 시에서는요, 이제 언어 발달에서의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시에서는 이제 그 관련되는 이 언어 발달 검사 도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도 역시 이제 언어 발달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도구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차는 전반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언어가 어떠한 형태로 발달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체되었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이제 검사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언어 발달 단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크게 이제 영아 초기 단계와 그 다음에 영아 후기에서 유아기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아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울음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단계를 쿠잉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옹알이 단계, 네 번째 단계를 몸짓 언어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언어 이전기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아 후기부터 유아기까지 우리가 볼 때요, 이제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한 단어 시기, 그 다음에 일어문 시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단어 시기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차 시에서는 영상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내용을 보면서 또 영상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떤가요? 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우는데 보통 뭐 1개월까지는 그냥 막 울어요. 막 우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 울음을 통해서 어떤가요? 자신의 막 욕구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울음이 이 강도라든지 이게 높이만 들어도 엄마들은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기인데 이제 어머니가 막 이제 로션을 발라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도 어떤가요? 아기가 싫다라는 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이제 울음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싫은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제 약 한 2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목적 소리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아이들이 이제 쿠잉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서 이런 것도 이 소리를 내는 발성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더 이 고조가 있고 이 강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영아들의 의도들이 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 2개월 되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는 투스야. 맞아. 언니 아빠 가니까 아이고 좋아. 아이고 기분이 좋아. 아이고 뭐야 이게? 좋아. 언니 얼굴 보니까 기분 좋아. 누구야? 네. 자, 그 아이가, 그죠? 그 목젖 소리들을 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토하랬어? 응. 누가 이렇게 토하랬어? 응. 어머니 봐. 어. 응. 누가 이렇게 토하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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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또 한번 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또 한번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어떤가요? 이렇게 여기가 아이들이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음성을 내게 되는데 이제 목적 소리들 이런 소리들을 내게 되는데 뭐 자음을 이런 자음을 발음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또 다음 단계. 이제 그 아이들이 이게 이런 소리를 내다가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내다가 이런 소리를 내다가 이제 쿠잉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아까 이제 접어드는 게 이제 옹알이 단계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목조 소리를 내던 것들이 이제 발음 자체가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 소리를 내는 거죠. 목 뒤쪽에서 소리를 내다가 이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음과 자음이 결합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성기관 앞쪽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맘맘마 이런 소리들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단계로 봤을 때 초기 옹알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초기 옹알이 단계라고 할 때는 뭐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인데 이제 자음을 주로 반복하는 단계, 마파바무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거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영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다시. 네, 의미가 전달 안 되고 그죠? 뭔가를 이야기는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자음을 반복하고 있죠. 옹알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웃지마. 네, 웃지마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오빠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는 자음만 반복을 하다가 이제는 아까 마마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음절성 옹알이 단계. 그래서 이런 적절하게 조합이 좀 되어 있는 소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뭐 9개월 정도 그 이상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자음하고 모음이 그래도 이제 좀 말소리하고 비슷하게 말소리처럼 들리도록 이렇게 조합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의미를 전달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자음하고 음절성 소리들이 이제 옹알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이런 이제 이 영아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12개월 이전이 되겠죠. 이제 또 이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없으니까, 표현을 잘 할 수 없으니까 또 이제 몸짓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몸짓으로 이렇게 것들을 표현하는데 또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몸짓 언어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단 유형을 한번 나누어 보면은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뭔가요? 뭐 지시적인 몸짓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흉내내는 거 이런 거 표상적인 몸짓. 또 우리가 관습적인 거, 문화적인 거하고 관련되는 거 어떤 거요? 당신 멋져 할 때 우리 이렇게 하죠. 엄지 올려서 뭐 이런 것들 이거 몸짓 이런 몸짓들인데 뭐 이런 몸짓들을 이제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뭐 일단 지시적인 몸짓일 때 보통 많이 달라고 할 때 어떤가요? 막 손을 뻗기도 하고 막 가리키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 부분들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가 영상 한번 볼까요? 어연이 표정이 귀엽노. 놀랬어? 이제 뭘 봤어요? 신났어? 달라는 거예요. 그죠? 책을 봤어요. 얘가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그죠? 몸으로 가지고 와요. 안녕. 아이고 좋대. 되게 신났어. 안녕. 강아지. 아이고 놀랬어. 네.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본인이 그 엄마가 책을 들고 있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그걸 가리키기 몸짓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죠. 책 주세요, 책 줘요 이런 말을 아직 할 단계가 안 되는 거죠. 네, 얘도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제 표상적 몸짓이죠. 자, 이거는 뭐 전화해요, 잠자요, 이런 부분들. 그죠? 이따 가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 표상적 몸짓에 해당되고요. 이제 이게 연령대가,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몸짓에서 이제 뭐 구자요라든지 이렇게 어떤 표상적 몸짓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문화적인 것과 이제 결합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맞아, 싫어 이런 부분들도 역시 뭔가요? 우리가 싫으면 어떤 게 싫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 좋아, 이런 부분들 이렇게 문화에서 쓰는 이런 어떤 몸짓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모방을 통해서 이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우리가 이런 몸짓 언어가 우리가 지금 방법은 이제 몸짓의 유형들이었죠. 그래서 그 유형들을 보면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있고 지시적인 것도 있고 이랬는데, 자, 그럼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몸짓 언어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상징적인 기능, 그리고 참조적인 기능, 또 의미론적 기능, 이제 활용론적 기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그 상징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이 몸짓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이 상징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말을 하진 않아도, 인상을 쓰고, 딱 주먹을 치면, 우리가 예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위협하는 행동이라든지, 또 어떤 건가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막 이게 뭐 부시는 듯한 표현 몸짓을 했을 때는 이건 또 이게 부시는 이런 것들 나타냈고, 참조적인 것은 우리가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아기가 막 달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뻗친다라든지 또 눈을 자꾸 쳐다보는 거, 이런 것들도 참조적 몸짓 언어의 어떤 참조적인 기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르키는 거죠. 참조적인 기능. 자, 그리고 또 의미론적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이 어떤 건가요? 이 이야기하는 거, 뭐 이 아울러서 이 의미를 좀 더 강조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이제 표의 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맞다 했을 때 좀 더 어떤가요? 긍정적으로. 그죠?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이제 고개를 끄덕인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화용론적 기능.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어떤가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뭐 또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를, 그러니까 소통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 어떤 뭐 이것이 이제 뭐 유아들이 쓴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몸짓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건가요? 뭐 이제 이야기를 뭐 진행을 하는데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때 좀 잠깐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좀 든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멈추었을 때 계속해야 될 때는 뭐 쭉 이야기하라고 몸짓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대화를 부드럽게, 이뿐만 아니고 좀 더 대화를 이제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몸짓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짓 언어 자체는,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그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의미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할 때 쓰이는지, 그런 어떤 목적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바로 목적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몸짓 언어의 또 기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 이전기, 그러니까 보통 12개월 이전 단계를 우리가 이제 언어 이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막 몸짓으로 언어 하면서 아까 막 애기 봤죠? 막 달라고, 책 달라고 하고, 막 이제 뭔가를 이제 이해도 좀 하고, 뭔가를 하고 싶고, 요구도 하고 싶고, 이래서 막 이런 부분들이 발달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또 이제 발달되어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을 맞춘다라든지, 엄마랑 눈을 맞춘다라든지, 또 우리가 공동주의라고 해서 같은 물건을 이 아이와 또 이제 엄마가 같이 본다라든지, 또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가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죠. 공 던지는 것처럼. 아까 이게 아기가 나오는 영상에서도 봤을 때 이제 아기가 말은 못하지만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엄마가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또 요것도 어떤 그런 뭔가 의사소통의 어떤 기초 기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발달돼 가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또 발달되어 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아 후기, 그러니까 12개월, 한 살 지나가지고 이제 유아기까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일어문 시기, 그 다음에 이어문 시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문 시기라고 했을 때 뭔가요? 이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시기인 거예요. 하나로. 그냥 엄마, 아니면 아빠. 이제 그런데 이제 예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엄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다 똑같은 엄마가 아니고, 엄마 밥 줄 때는 엄마. 그 다음에 엄마 어디 갈 때 엄마. 그래서 이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 전달을 한다는 거죠. 이러문 시기거든요. 네, 요거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이러문 시기, 그냥 이러문 사용하는 거거든요.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이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 이제 13개월 된 이제 아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단어 시기가 되는 건데요. 이어문 시기예요. 자, 이때는 이제 한 18개월 정도가 되면 한 두 개 단어를 연결하는 초보적 문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엄마 신, 아빠 물, 할머니 빵,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한 20개월, 21개월 이렇게 막 되면 이제 어휘가 막 붙어 가는 거예요. 막 어휘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폭발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과잉 확대. 이건 뭔가요? 아이가 알고 있는 그 표현할 줄 아는 어휘의 양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막 이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 그러면은 뭐 아빠처럼 생기면 뭐 삼촌이고 이런 거 없죠. 다 아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이거 뭐 강아지, 개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구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발 달려 있으면 다 어떤가요? 자기는 또 다 강아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과잉 확대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제 과잉 축소 현상이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아는 게, 예를 들어서예요. 뭐,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 그것만 딱 신발이라고 생각하니까 엄마 신발 가르쳐서 이게 뭐야?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발하고 똑같아야지 신발.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빨간색 의자가 있었을 때 엄마가 이거 의자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파란색 의자 보고는 의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된 의자만 보고 의자. 이렇게 딱 정해진 데만 그거 가지고 특정하게 정해진 것만 가지고 거기에 딱 이야기할 때 단어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때 이것을 과잉 축소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 현상이요. 자, 요거는 문법적인 거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문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그래서 삼촌이 어디 갔다 해야 되는데 삼촌이 가. 선생님이 어디 갔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 그 다음에 을도 마찬가지겠죠. 막 계속 붙이겠죠. 아무데나.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과잉 일반화 현상. 이제 그래서 문법 시스템적인 오류라고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주축 문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두 단어 시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이가 엄마, 엄마, 어부바, 엄마, 밥. 그 엄마하고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단어를.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단어 조합해서 이 주축이 되는 단어를 우리가 주축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붙는 어들은 개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주축어, 그 다음에 개방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안 가, 뭐, 밥 안 먹어 할 때도 안 밥,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물 안 먹어 할 때도 뭐, 안 물, 이런다라든지. 이때 우리가 이 엄마라든지 아는 주축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이제 어휘가 막 이제 확장이 돼 가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게 수평적으로 확장되느냐, 수직적으로 확장되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평적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건가요? 그냥 뭐 강아지, 예쁜 강아지. 맞나요? 예쁜 강아지, 그 다음에 예쁘고 하얀 강아지.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속성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살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개들의 종류들도 알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수평적인 어휘 확장이라고 한다면 수직적인 어휘 확장은 이제 요렇게 묶으니까 이렇게 하나, 이게 통일 집합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다리가 4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숨도 쉬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동물이구나. 이렇게 알록달록 땅에 묻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식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합체로 이해하게 되는 것을 수직적인 어휘 확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되는 부분이 전보식 문장이라는 용어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뭘까요? 네, 요거는 조사에서 사용되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을 모두 생략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보식 문장 같으면 핵심 단어만 쓰는 거죠. 나는 바나나가 좋아.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나 바나나 좋아. 고모 고모 커피를 줘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고모 커피 줘. 이런 식으로 핵심어만 쓰고 문법적인 요소를 다 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보식 문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막 아이들이 발달돼 가는데요. 이러한 언어 발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피아제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인지가 발달돼야 언어가 발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가 우선이고
이게 따라야지 언어가 발달된다. 얘기했고요. 참시키는 아니에요. 언어 발달하고 인지 발달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고츠키. 자,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요. 언어 발달하고 인지 발달 자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발달되면 또 이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나 어른들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되고, 인지가 발달되면 또 언어가 발달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호작용을 적으로 발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또 언어 발달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언어 부분이 이 또 운동 능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성 기관이라든지 입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운동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또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은요, 시각적인 부분요. 어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물건을 봐야지 또 어떤가요? 언어가 발달이 될 수가 있는데, 시각 발달이 늦어지면 언어 발달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역시 또 어떤가요? 청각 부분이죠. 우리가 듣고 내가 얘기하는 걸 들었고, 그죠? 그다음 남이 듣는 걸 또 남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 이런 청각적인 부분은 또 언어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떨까요? 네, 이런 청각적인 부분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언어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적인 요인도 영향이 있죠. 네, 주변의 양육자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부정적이냐, 또 아이가 얘기할 때마다 반응도 안 한다, 부정적이다, 이러면 언어 발달이 어떤가요?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또 어떤가요? 또 이 남아가 이 여아보다는 언어 발달이 늦은 경향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 발달에 있어서 발달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보았고요. 이 또 언어 발달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1차 시에서는 이런 언어 발달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2차 시에서는 그러면 언어 발달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측정해보는 검사 도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